거기서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어릴 적 내 친구. 더 중요한 거는 곡집 작업입니다. 곡집은 열변형에 의한 오로버니 판재를 넓은 바다의 아침을 맞는다. 좋아. 누가 뭐래도 나의 친구는 바다가 고향이란다. 중성력 하나 둘 셋 넷 타요. 우리 해경 특수진압대가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에 탑니다. 오케이. 이 작전에는 경남 중소조선업체들을 중심으로 제작돼 지난달 서해에 배치된 고속 방탄정이 선봉에 섰습니다. 최대 속력 40노트로 출동하고 최대 100m까지 나가는 물대포를 원격 조종해 어선들을 제압했습니다. 에스키모에게 에어컨을 팔고 딩크족에게 기저귀 팔고 동남아시아에서 롱패딩을 파는 일, 자, 어렵지만 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하만 내륙에서 배를 만들어 파는 회사. 2014년도에 취업하고 싶은 경남 우수기업, 2019년도 경상남도 스타기업에 선정. 이야, 여간한 기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으쌰. 석유 파동과 외유한 위기, 또 올해 전국을 휩쓴 코로나19 사태까지 배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위기를 넘어서며 수십 년을 이어온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년 9월 알루미늄 전문 제작업체인 석원공업으로 출발하여 한국해경과 지방정부의 알루미늄 구조정, 고속정, 어업 지도선, 병원선, 요트 등과 해군 함정의 알루미늄 상부 구조물과 잠수함 설비, 최근에는 고망강간 LNG 탱크 제작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의 경비함, 구조정, 고속정 등 각종 함정 사업에 한국의 대형 조선소와 같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 해군과 해양경찰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 저도 이제 여기를 소개받고 올 때 궁금했던 게 우리 배 만든 데라면 바다에 가까이 가는 게 상식 아닙니까? 어떻게 안까지 들어오게 됐습니까?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 저희들 같이 알루미늄을 전문으로 하는 선박 회사가 직접 완성배를 만들어서 시운전까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이 들어서 안 베낀 바다에 있는 공장을 엄청 찾아다니서 결국은 찾지를 제대로 찾지를 못했고 그때만 해도 조선 경기가 꽤 좋았을 때라서 찾지를 못했고 저희들이 또 방선 업무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보안을 요하는 장소를 또 택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배를 건조할 때마다 방사청이라든지 해경 쪽에 건조하는 장소에 대한 어떤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첫째는 보안이고 두 번째는 뭐 안전이고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우선에 이제 여기로 저희들이 이제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뭐 이 부지 자체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이동 같은 거 할 때는 그래도 어려움이 좀 있겠습니다. 두산 중국 가는 쪽에 이 공장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하고 나서 진술하기 위해 가지고 이 공장을 옮기는데요. 그때는 저희들이 이제 알루미늄 선박이다 보니까 배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철에 비해 가지고 비중이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특수 차량인 저상차를 활용해 가지고 장축으로 해가지고 길이만 한 24m, 20m 이렇게 나오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반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암벽을 공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대조를 해서 거기서 이제 암벽을 이용해서 진수를 해서 그 시운전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예, 먼저 이름이 나영우. 1955년 1월 22일 마산 출생이십니다. 예. 근데 중고등학교는 서울에서 마쳤고 울산공대 조선공학과를 졸업했고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중고등학교를 마산이 아닌 곳에서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서울까지 가셨는지. 그 당시에 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송구하지만은 공부를 좀 한달까 뭐 집안이 그런 대로 이렇게 받침이 되면 서울서 공부를 일찍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럼 두 가지 다 부합을 하셨네요. 공부도 좀 했고 집안도 좀 괜찮았고. 그렇죠. 아버님은 옛날에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오셔가지고. 일본 유학? 예. 혹시 그 유명한 동경 유학생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동경 유학? 이야. 고등학교는 마산 상고를 나오셔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공부를 워낙 잘하니까 은사님들이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일본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화학을 전공하셨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남에서는 거의 뭐 공장이라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농업 위주고. 그런 공장들이 전부 다 이북에 있으니까 신의주에서 이제 화학 공장을 직접 차리셔가지고 6.25가 나고 한동안은 그렇게 전쟁이 오래 갈 줄 몰라서 계속 신의주에서 계시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급거 내려오셨죠. 어머님하고. 그렇죠. 같이 내려오셨죠. 이제 그래서 이제 고향에다가 그렇죠. 정착을 하시고. 네, 고향에 내려왔는데 고향에서는 그 화학을 뭐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전공을 살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할아버님이 이제 운영하시는 의장을 도우면서 그 나중에 이제 인수로 받으시죠. 할아버지께서는 또 의장을 어느 정도 규모였습니까? 경남뿐만 아니고 전라도까지 의장을 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하고 의장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장에서 잡은 멸치 의장이었거든요. 그 멸치뿐만 아니고 수산물 가공, 그다음에 젓갈, 그다음에 건어물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전국에 유통을 가지고 오셨죠. 할아버지께서 이 의장을 하셔가지고 아버님을 동경 유학으로 보내시고, 그렇죠. 손자분은 또 이 바다를 제패할 수 있는 배를 만드는 쪽으로 가시게 하고. 이야, 근데 어머니도 그냥 집에 계시는 분이 아니셨던 모양입니다. 예, 어머님은 그 당시에 마산 여고를 저는 마여고가 전체 일본인이 대부분이고 그가 몇 명만 이제 한국인이 있었는데 마산 여고를 졸업하시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사업을 하고자 또 서울로 올라오셨죠. 그 어머니께서는 우리 흔히 말하는 신여성. 당시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참 재혼이었습니다. 야, 그러한 환경 속에서 서울 가서 유학하시고, 그 서울 가서는 그 뭐 공부, 뭐 학교 생활, 뭐 기대에 다 부응을 했습니까? 아니면 조금 못 미쳤습니까? 부응을 못했어요. 부응을 못해서 쫓겨 내려와서 다시 이제 지방에서 대학을 나왔죠. 그럼 혹시 어렸을 때 그 의장하고 이러면 그때 그 노젓는 게 그 일자노 아닙니까? 배가. 뭐 그런 거 좀 지어보셨는지. 저희들이 의장할 때는 최신식, 그 당시로서는 최신식 의장이었죠. 오, 발동선이었습니까? 예. 아주 그 당시엔 최고 숙선을 그 당시 기준으로 보던 그런 의장이었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대표이사직을 비롯해서 한진중공업의 협력업체 회장, 창원해경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경남조선해양자문위원회 위원, 경남조선해양기자재 협동조합 이사장님, 남해지방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 경남경제혁신추진위원회 위원, 경남일자리위원회 위원, 중소기업 중앙회 조선산업위원회 위원, 중소조선연구원 이사. 아이고 이거 중간중간 쉼표가 없었으면 제가 졸도를 할 뻔했습니다. 예. 아니 그냥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예, 한 가지 하기도 힘든 요즘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질 않는다. 정말 힘든 중소기업들, 조선 관련된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제 한 개씩 맡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제가 이제 좀 성격상 이빠른 소리를 좀 하는 편입니다. 네. 미스터 쓴소리. 예, 맞습니다. 그쪽에서는 들었을 때는 완전 쓴소리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정말 해야 되는 이야기고 그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예. 주변에 많은 분이 따르고 믿어주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은데 인맥 관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뭐 재계, 또 학계. 전에 도지사님이나 또 그 도의 각종 큰 정책을 위반하는 국장님들, 또 과장님 이런 분들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조선산업에 대해서 반영하고자 할 때는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또 지역의 이제 기관장님들하고 이 국회의원님들도 산업을 위해서 좀 이렇게 대화할 일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니다. 연락을 주셔서. 예. 정치 권유 이런 거 혹시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농담으로는 듣습니다만 저는 뜻도 없고. 계속 한눈 안 파시고. 예. 지금 이 조선 관련 일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잠시 어디 외출 좀 하신 적 없었습니까? 예, 조금 있었죠.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건설업도 좀 손을 댔었고, 유통도 잠깐 손을 댔었고. 근데 그게 체질이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회사 그만두고 사업하면서 실패를 좀 해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이러다가 결국은 내가 돌아갈 길은 조선밖에 없다. 그래서 창업할 때 정말 빈손으로 이제 창업을 했죠. 그때 이제 도와주신 분들이 지금도 제가 잊지 않고 제가 이제 성공하면 꼭 갚아야 될 분들이죠. 아직 다 갚지는 못하셨네요. 그렇죠.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그렇죠. 이렇게 나가서 방황하는데 이것저것 하셨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았더라면 내 인생에 또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잘 오셨네요. 저희 회사 마크 보면 이제 가운데 빨간 태양을 받들고 있는 양손 발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사람이 태양과 세상을 받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자는 뜻에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이 고속 방탄정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해경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해경과는 5척, 350억 원 규모의 계약이 80%나 진척됐습니다. 이 조선업계는 이제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몇 년치 일감을 가지고 있느냐. 네, 어떻습니까, 여기는? 지금이 이제 저희 창업하고 두 번째 어려운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요? 한동안 이제 회사가 계속 성장장구하다가 회사 이전하고 확장하고 난 뒤에 잠깐 동안 좀 어려움을 겪고 지금 이제 조선이 어려워지면서 저희들이 방산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방산하는 대기업이 어려워지고 또 그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파생되는 게 저희 같은 회사도 오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몇 년째 좀 어려움을 겪는데 올해부터 지금 서서히 극복되는 중입니다.
또 저희들이 R&D 사업을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지만 친환경 선박 쪽에 저희들이 상당히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빛을 보게 되는 게 아마 올 후반기 내년부터는 상당히 빛을 보게 될 것 같아서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이야, 이게 지금 알루미늄으로 만든 배단 말입니다. 예. 저희들 뭐 자사선으로 예. 만들었는데 사원들 복지 차원에서 사원들도 타고 또 이게 그 레저용으로 예. 낚시도 하고 다이빙 좋아하는 사람 다이빙도 하게끔 다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야, 이게 이 소리를 이렇게 두드려 보면 그지 소리가 다릅니다. 소리가. 아 그렇죠. 이게 이제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야. 알루미늄 고속을 내기 위해서 박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아니 근데 이제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배를 만들면 어떤 이점이 있는 겁니까? 알루미늄 배의 가장 좋은 장점은 아주 고속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등성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나는 이게 하겠어. 전진씨 현재 배척이요. 조타시 개방 중에 있어. 까갈. 비안동. 비안동. 와. 마창이. 여기 소라도 있습니다. 소라. 빵개. 소라. 박스. 선장포 암치면. 맛쪽에 약 13박스. 13박스 소포되어 있어. 결과 기존에 올라가서 시동 걸라 그래요. 한번. 예. 현재 위에 장비 같은 거 넣고 현 시간 중고선에 대한 체증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있죠. 가볍기 때문에 속도가 빨리 나온다. 그렇죠. 그리고 친환경적이고. 친환경적이다. 나중에 그 자체가 그냥 그대로 자원이 100%다 되는 거예요. 비싸지 않습니까? 이 원자재 자체가. 그렇죠. 가격이 비싼 게 이제 가장 큰 키로당 보면 한 5,500원 정도. 1,000kg당 한 톤당 하면 한 550만 원 정도. 550만 원. 예. 작년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한 70% 정도 지금 이제 올라 있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돈을 주고도 구할 수가 없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지금 다른 선주로부터 주문을 받고도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게 배가 2층이나 있습니다. 수입인데다가 또 원하는 사이즈로 들어오질 않고 많이 들어오고 여유가 있을 때는 원하는 사이즈를 구매를 할 건데 제대로 그 원하는 사이즈를 구매를 못 하니까 로스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급한 대로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들으니까 그만큼 공수도 많이 들어가고 로스가 많죠. 처음 건조할 때는 FRP하고 알루미늄 배를 이겼을 때는 그 배의 무게로 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한데 FRP는 시간이 갈수록 그게 점점 적층을 하기 때문에 보수하면 점점 무거워지고 알루미늄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대로. 그 무게를 그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오버로드가 안 걸리는 거죠. 와보아가 안 걸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속력을 유지할 수 있고. 그 뭐 바닷물에 담가놔도 부식도 안 되고. 부식은 되는데. 됩니까? 부식은 되는데 부식 방지 장치를 다 하죠. 장비가 해수 중에 잠기기 때문에 진수하기 전에 그 장비를 설치를 한 다음에 물에 띄우게 됩니다. 약한 전류를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평생 물에 떠 있는 동안에 이 장치가 계속 작동을 하게 됩니다. 빠르기는 어느 정도까지 속도가 나옵니까? 빠르다면? 2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2배 같은 경우는? 2배는 거의 40나트까지 나옵니다. 40노트에? 네. 그건 이제 우리 40노트. 그거 바꾸면 환산하면 한 80km. 키로 보면 40에다가 1.85 이를 곱하면 약 2km. 약 2를 곱하면 이보다 조금 70km 정도가 네, 나오는데 그렇죠. 그거는 뭐
자동차하고 비교하면 스포츠카입니다. 스포츠카. 그렇죠, 그렇죠. 애난한 거는 막 다 잡아보겠네. 다 잡아보고. 바다에서 그 정도 나간다면 엄청난 속도를. 얼마만큼 잠기는 겁니까? 바다에 들어가면. 아, 그거는 이제 헐수가 이제 물에 잠기는 그 물의 높이를 헐수라고 하는데 헐수 따라 틀립니다. 너무 가벼워서 헐수가 아주 작게 나가면 이 복원력이 안 좋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너무 무거우면 속도가 잘 안 나. 10원짜리 동전하고 저 바다에 있는 군함하고 어떤 게 더 무겁게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10원짜리 동전이 더 무겁다 했다 아닙니까? 물에 가라앉는다. 우리나라 중소조선소가 만든 고속 방탄정입니다. K6와 M60 등을 무장했고 소화포는 100m나 나갈 만큼 강력해 어선 제압에도 쓰입니다. 비전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기술이다. 예, 걸리버 여행기를 쓴 영국의 작가 조나단 스위프트가 한 말입니다. 야, 그렇게 본다면 우리 저 대표님께서 2019년도에 그런 어떤 그동안 미리 준비해왔던 능력을 발휘하신 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속 방탄정. 예. 빨라야 되고. 예. 그러면서도 방어 기능으로서는 총탄이나 이런 걸 막아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황천항해도 충분히 항해 가능해야 되고. 예? 황천항해.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터무니 없는 말이야. 이게 혹시 죄송한데 스타 기업으로 이게 지정되어서 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